요즘 MZ 세대들 신조어나 유행어 참 많이 쓰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요, 나는 다 알아듣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반면에, 요즘 애들 쓰는 말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서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후자입니다. 저는 졸업사진을 줄인 졸사도 졸지 죽었나? 인 줄 알았었거든요. 우리 때는 뭐 캡, 따봉 이런 말 썼었는데 요즘엔 이런 단어 쓰다가는 뭐 구식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신조어도 새로 탄생하는데요. 할마, 할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칭하는 말로 할마는 할머니와 엄마를 더한 말이고요. 할바는 할아버지와 아빠를 합친 말인데요.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조부모가 손주의 돌봄을 책임지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미 예전에 등장한 단어라고 합니다. 네, 저만 또 늦게 알게 됐네요. 오늘의 첫 사연은요. 손녀를 7년 그리고 손자를 12년 도합 19년째 손주를 돌보고 있는 77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더 행복한 라디오 세 번째 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이름 김정래. 위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예준이의 등하교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려다 주셔서 고마움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상장, 이름 이희순. 위 할머니는 매일매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요리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고마움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7년간 키우던 손녀의 유치원 졸업식 날. 나는 상을 받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상이 없다며 손녀가 만들어준 상장입니다. 너무 큰 상을 받고 그 기쁨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죠. 이 다음 커서 해외여행에 안내하겠다는 손녀의 어릴 때 약속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녀를 다시 큰아들 집으로 보낸 그 해, 이번엔 둘째 아들이 결혼 5년 만에 얻은 귀한 손자가 며느리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제게 왔어요. 주중에는 서울 할머니 집, 주말에는 동탄 아들 집으로 옮겨 다닌 지 벌써 12년째인데요.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을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멀리 있는 실용음악학원에 데려다주고 손자 수업 동안엔 저는 공원에서 운동을 했죠. 돌아오는 길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계단 오를 때는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웃음도 짓게 하는 지금은 나보다 훌쩍 커버린 손자지만 할머니를 젊게 만들어주는 인간 비타민입니다. 손자와 유튜브 10분 영어 공부를 함께하며 단어를 쉽게 외우는 둘만의 공식도 만들었는데요. 덕분에 손자 7살 때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오기 전에 어디서 영어 배우셨어요? 라는 칭찬 담긴 질문도 받았네요. 손자는 매일 새로운 세상의 기쁨을 담아주었고요. 손자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저도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손자는 벌써 5학년이 되었는데요. 손자가 글쓰기 시간에 써온 글을 읽고 저는 눈물이 터질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 내가 여자라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만약 내가 여자라면 여자와 남자가 느끼는 감정의 차이를 알고 싶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재밌게 봤는데 같은 상황에 다 다른 감정을 느끼는 여자는 이런저런 일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또 할머니 같은 여자가 돼서 내가 받은 정성과 사랑을 다 해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할머니께서 나를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을 꼭 보답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여서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 어떻게 보답을 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만약 여자라면 할머니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특히 유치원 때부터 같이 공부도 하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을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더 기쁘게 해드리려 노력할게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온 세상에 향기가 뿌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생각을 했는지, 또 12년 동안 참 잘했다고 나 자신에게도 칭찬을 해줬네요. 저마다 다른 색깔로 행복을 나눠주는 아이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더 예쁜 안개꽃처럼 한 송이 장미꽃을 빛나게 하는 안개꽃이 되어주고 싶은 할머니. 힘들 때 돌아보면 언제나 할머니가 두 손 벌리고 있을 거야. 누구보다 뿌듯함을 느꼈을 이희순 할머니의 사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 아이의 마음이 정말 기특한데요. 육아정책연구소가 2021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요, 부모 외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의 비중은 48.8%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 2016년 출판된 보고서에는요, 맞벌이 가구의 조부모 및 친인척 육아 비중이 전체 맞벌이 육아 가정의 63.6%로 아이 돌보미 및 베이비시터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조부모가 육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셈입니다. 이렇듯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부모 육아가 아이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륜에서 오는 너그러움과 경험적 지혜가 아이의 인성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요. 때문에 조부모 육아에 돌봄 수당을 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는데요. 사실 황혼의 육아 결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사랑 하나로 보살핌을 주는 전국의 할마, 할빠들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부모 육아만큼이나 아빠 육아 역시 늘고 있지요. 다음 사연은요, 슈퍼맨 아빠들의 이야기입니다. 연서야, 오늘 무슨 날이야? 아빠 육아의 날. 2박 3일 강화도 여행의 출발은 여느 때처럼 익숙한 구호로 시작합니다. 2021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육아휴직 중인 제나 아빠의 제안으로 2019년생 돼지띠 자녀를 둔 아빠들이 모여서 공동 육아를 시작했어요. 아직 기저귀도 못된 3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공원으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마스크를 씌운 채 다니느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잠시나마 육아에서 해방되어 생기가 도는 엄마들을 보니 멈출 수가 없었죠. 매달 마지막 토요일을 아빠 육아의 날로 정하고 한나절 하루 차근차근 아빠들의 공동 육아 시간을 늘려갔고요. 자신감이 붙어서 2022년 1월엔 무려 1박 2일에 도전했는데요. 엄마 없는 첫 밤을 맞이한 우리 꿀꿀이들은 엄마를 찾기는커녕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새벽 1시까지 뛰어놀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8개월 동안의 아빠 공동 육아를 통해 형성된 아이들과 아빠들의 애착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1박 2일이었습니다. 육아 동지가 된 아빠들은 수시로 연락하며 서로 시간이 맞는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바빴고, 이내 아빠들의 육아 모임에 엄마들을 초대하는 경지에 이르렀죠. 바로 돼지띠 꿀꿀이 12가족이 모인 캠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불멍까지 한 엄마들은 해가 지자 자연스럽게 숙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 엄마들의 시간을 가졌고요. 엄마들은 꿀꿀이들을 책임지며 하룻밤을 보냈어요. 함께하는 육아 속에서 아빠들의 애정은 내 아이를 넘어 다른 아이들에게 향했고, 아이들의 사회적 울타리는 가정을 넘어 함께 아빠 공동 육아를 하는 삼촌들로 넓혀졌지요. 제 딸 연서는 시은 아빠의 손을 잡고 걷고 시은이는 저에게 와서 안겨요. 연우 아빠가 아이들과 노는 동안엔 세린 아빠가 꿀꿀이들 먹을거리를 준비하고요. 함께하는 육아의 재미에 빠진 아빠들이 더 재밌게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수아 아빠와 오니 아빠가 의견을 냈어요. 남양주시 공동체 사업에 지원해볼까요? 2년여간의 공동 육아 활동들을 정리해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과했고,
2023년 남양주시 공동체 사업이 선정돼 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받았죠. 아파트 내에 작은 육아 동아리로 시작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게 된 우리 아빠들은 꿀꿀이들을 넘어 다른 연령대 아이들과 아빠들을 아빠 육아의 날에 초대했어요. 대부분이 외동인 꿀꿀이들에게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그렇게 꿀꿀이들과 열심히 놀았습니다. 공동 육아가 꿀꿀이들을 키웠고 아빠들을 성장시켰죠. 할인이는 아빠가 없어도 아빠 육아의 날에 참석해요. 아빠나 다름없는 삼촌들이 10명도 넘게 있으니 걱정이 없지요. 그 사이 태어난 언니 동생 윤희, 예아 동생 주아는 돼지띠 꿀꿀이도 아니면서 빠짐없이 참석해 기꺼이 모두의 동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잘 놀고 잘 컸다고 남양주시에서 저희를 2023년 우수공동체로 뽑아주기까지 했죠. 아빠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부부싸움이 없던 저와 아내는 연서를 낳고 부딪히는 일이 점점 늘다가 아빠들이 모인 이후 평화를 되찾았어요. 직업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오는 시연아빠는 육아 모임에 참여한 후 시연이와 많이 가까워졌고 시연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들었다며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모든 아빠 육아의 날을 영상으로 남기는 준수 아빠는 준 전문 유튜버가 되어 꿀꿀이들이 나중에 영상을 보고 이불킥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박은 너무 쉽다고 해 기획한 2박 3일짜리 아빠 육아의 날. 강화도 숙소에 도착하니 부지런한 시은 아빠는 벌써 텐트를 치고 있고 재원 아빠는 장본 음식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나 아빠는 아마 맥주부터 집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꿀꿀이들은 앞으로 몇 뼘 더 자랄 것이며 아빠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넓어질지 기대도 되고요. 육아 휴가를 얻은 엄마들의 웃음소리도 강화도 갯벌 너머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도 정말 대단한 아빠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정부 차원에서나 지자체에서도 육아휴직급여나 장려금 지원 등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있죠. 아빠 육아하면 아무래도 친구 같다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몸으로 놀아주니까 놀이를 통해서 교감하면서 아이들의 신체와 정서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만이 줄 수 있는 게 있듯이 아빠만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고충으로 꼽는 부분이 정보를 나눌 곳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요. 지금 들은 사연처럼 사는 아파트나 동네에서 공동 육아를 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직장을 다니는 아빠들이라면 갑자기 주말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 할 때 뭘 해야 하지? 하고 고민도 많을 텐데요. 아빠들끼리 만나서 정보도 나누고 아이와 친밀감도 쌓고 또 아이들끼리 놀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아빠 공동 육아 모임이 더 널리 퍼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TV나 영화 속 히어로를 동경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손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스파이더맨이나 괴력을 가진 헐크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 곁에는 다양한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부터 위기의 순간 기지를 발휘해 이웃을 돕는 평범한 시민 영웅까지. 그리고 우리 곁엔 아이에게 늘 변치 않는 슈퍼맨과 원더우먼도 있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번쩍 들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아빠, 모든 일이든 척척인 엄마, 그리고 사랑 하나로 황혼 육아를 자처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의외로 히어로들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따뜻해지는 더 행복한 라디오였습니다.